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이기성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매년 대학을 순회하며 증권, 금융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을 위한 잡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해를 쉬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잡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중 은행장님을 모시고 은행 분야의 취업 노하우를 듣는 중요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을 이끌고 계시는 권준학 은행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극복돼서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히 은행, 증권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은행에 대한 좀 소개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시중은행이 있지만 네. 농협은행이 어떤 은행이고 또 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은행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어떤 기반을 둔 그런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다하고 모든 고객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하지만 항상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좀 첨부하면 은행 쪽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들 가운데서 농협은행이 항상 1, 2등을 다투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는 은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니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협은행이 갖는 특성상 은행은 그러한 형태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업 지배 구조가 소위 말하는 커퍼레이티브 가버넌스가 시중은행처럼 주식회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2차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기본적인 상업회사보다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직장 문화 이런 것들이 보통 소통이라든가 어떤 온정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아무래도 좀 유연한 업무 환경, 네. 그다음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렇습니다. 온정주의 문화가 네.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의 네.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보다 영업에 대한 압박감이 좀 적다. 은행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영업에 대한 압박이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마 개인적인 차이거나 이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환경보다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닌가. 만약에 더군다나 취준생들의 경우는 그런 환경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거기서 영향을 발휘하고 나의 어떤 가치가 조직의 가치, 비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취준생이라면은 내가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같이 실현하는 것들이 조직의 한 목적성과 같이 부합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 농협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예민한 질문 하나 더 네. 드리겠습니다. 서두부터 좀 너무 센 질문일 수 있는데 연봉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시중은행 여러 은행 가운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 1년 차가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여쭈기보다는 보통 수준에서 볼 때 중간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상위 수준인가요?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 때. 글쎄, 참 예민하고 제가 사실은 그런 개인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흔히 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다른 은행장님도 연봉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은행장은 확실히 덜 받는 게 확실합니다. 농협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고 또 무슨 계획이나 네. 또 농협을 들어올 때 무슨 네. 준비 같은 걸 좀 하셨는지 네. 그거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모든 취준생들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아주 예민하고 이슈화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80년도 중후반에는
그때만 해도 어떤 뭐 산업 개발을 통해서 농촌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의 피폐화, 탈도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농촌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왕이면은 제가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어떤 사회적 부를 창출했을 때 그것이 농촌과 공유하고 농촌의 실질적인 이익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맞는다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금융기관 중에 그래도 저희 때는 이 농협은행이 따로 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집안이 농사를 짓는 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태어난 곳이 평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업 기반하고 평택 평야가 이렇게 있고 농업에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은행 입사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당시에도 그랬나요? 아마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 저 입사했을 때도 과히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고시주간이라고 그래갖고 금융권 고시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주에 나눠서 공채로 실시하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경쟁률도 꽤 치열했던 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혹시 농협은행의 경쟁률을 좀 알고 계시나요? 어림잡아 알고 있는데 꽤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숫자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뭐 그거는 뭐 이제 서류 단계부터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의미가 좀 없다고 보고 최소한 뭐 보통 뭐 50대 1 이상은 되는 거로 뭐 심할 때는 100대 1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취업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네. 은행들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도입을 했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농협은행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좀 취업 전형이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컨대 우리 모집 단계 서류 전형 단계에서 보면은 저도 사실 모르고 저 담당 부행장 뭐 부장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만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게 실시되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저희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뭐 서류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과거 한 5년치에 대해서도 뭐 감사도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뭐 검증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개입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없다가 아니라 0%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어떤 은행장님은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면접 때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거는 저도 좀 이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중견 책임자이고 뭐 제가 부서장일 때는 제가 직접 면접도 많이 해봤고 뭐 제가 채용 담당자도 해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인이다 보니까 어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사회적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뭐 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이 화제였었다면 그런 질문들이 많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금융 이슈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금융의 키워드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그 질문 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신의 소양, 포부, 기타 거기와 결부된 뭐 지식 이런 것들이 뭐 주요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은행장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다고 네. 가정했을 때 네. 어떤 질문을 좀 했을까 네. 궁금한데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어떤 질문을 나는 좀 해보고 싶다. 저는 뭐 굳이 뭐 최첨단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쭉 하면서 고객들을 상대해 그럴 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 중에서도의 어떤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것들이 자기의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덕목이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던 요소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의 중요한 덕목도 중요하지만 은행에 들어와서 네. 은행에서 잘 성공할 수 있게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되게 물론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네. 저 사회자님께서 하나만 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두 개째 했으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후속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네. 만약에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들어왔을 때 네. 아니면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네. 은행장님처럼 이렇게 은행장까지 갈 수 있으려면 음. 어떠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마음가짐 아니면 이런 덕목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성실함을 갖는 덕목은 뭐 시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그 성실함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항상 열과 성을 다할 때 열정을 다할 때 그 다음 항목은 우리 흔히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그 평가는 거기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그것이 뭐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조직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알아주고 보상해주지 않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항목을 꼽는다면 항상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장님이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조직 생활에서 있어서는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또 선후배 간에 그 서로 그렇습니다. 배려하고 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네. 은행장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다. 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네. 은행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가장 이렇게 살면서 좀 뜻깊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은행에 와가지고 정말 힘들다 아니면 농협에 와서 정말 굉장히 힘들었다 네. 이런 또 경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 얘기도 좀 예. 소개 좀 시켜주겠습니까? 뜻깊고 보람있고 이랬던 순간들이야 뭐 엄청 많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컨대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 봤을 때 어떤 농협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내 활동 자체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은 항상 저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제가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근원이었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는 제 경험상 2000년도 후반에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리만 브라더 사태 이런 얘기들 왔었고 그럴 때 그런 두 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90년도 후반에 IMF가 있었고 리만 브라더 사태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금융의 새로운 개편 질서를 닦고 은행 간에 이렇게 심지어 은행 사업을 접는 그런 은행들도 있었고 동료들이 부부 직원이 떠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또한 어떤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이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순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사원 있을 때의 생각과 네. 임원이 됐고 네. 최고 경영자가 네. 되면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고뇌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조직을 이끌고 성공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네. 부담감도 있으실 것 네. 같고요. CEO가 된 후에 네. 혹시 달라진 생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그 미션을 잘 수행해내고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은행장이 되고 나서는 그 내가 주어진 성과보다는 조직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인화 또는 뭐 그 제 어느 하나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예.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점포를 폐쇄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더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수익과 뭐 어떤 그 가치와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잡는 것들이 참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오히려 저 실무자 했을 때는 그냥 주어진 일을 잘하면 그게 내가 최선을 다했고 뭐 조직에서 주어진 과업을 다 잘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이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즉시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후에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은 받는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예전에 뵀던 어떤 임원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CEO가 되려면 네. 다른 것보다도 네. 체력이 중요하다. 아,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예. CEO가 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예. 건강 관리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네. 나름의 비결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겹쳤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좀 만연했던 저녁 때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은 조직 건강에도 안 좋고 개인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줄이고 그런 시간에 제가 좀 걸을 수 있으면 좀 많이 걷고 주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하기 어려우니까 뭐 우리 제가 가끔 어느 행선지에 갈 때도 조금 더 뭐 행사장에 갈 때도 좀 1-20분 먼저 가서 주변에 좀 걷고 뭐 저녁 때도 과거에 이제 회식하고 이런 게 90이고 운동하는 시간이 10이었다면 그 부분도 적정히 조절해서 관리를 하는데 뭐 우리 흔히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짧은 거리, 뭐 어떤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건강을 유지해 볼 거 이렇게 합니다. 음주 얘기하셨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뭐 주에 어느 정도 드십니까? 뭐 그거는 상당히 개인 민감한 정보사항이라 하여튼 뭐 이 후속 때에 맞게 네. 뭐 그런 자리면은 뭐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받아봤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이니까 직설적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의 회식 문화 네네네. 세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많이 변했나요?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술을 많이 마셔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저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소통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예컨대 IT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자연스러움보다는 뭐 그런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보다는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장님 말씀대로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회식 문화를 좀 줄이고 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을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예. 네. 또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요 중간에 이렇게 좀 소프트한 질문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부드러운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남녀 간에 네, 네. 그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어, 또 이에 따른 연봉의 차이도 있는지 이런 것도 여자 대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연봉의 차이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의 차이도 거의 없는데 특정하게 뭐 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예를 들면 그 야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지 여성 남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요즘 인터넷 뱅킹 네. 뱅크에 대해서 네. 막 관심도 많아지고요. 네.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예. 시중은행들도 이에 맞서 가지고 디지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농협은행도 이 디지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서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농협은행이 어느 정도 디지털화 하고 있는지 그럼요. 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신입 회원들이나 네. 아니면은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입장에서 네. 어떤 스킬을 배워야 할지 네. 또 문과 계통이어도 아? 이런 디지털에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럼요. 이런 얘기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최근 금융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은 필연적인 부분이고 결국에 디지털 하는 것들은 문과 이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보는 것들을 얼마만큼 데이터화해서 디지털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과 이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학적이고 그다음에 계량적인 부분은 AI나 충분히 캘큘레이션을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이 컴퓨팅을 통해 갖고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분석해내는 능력 이것들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뱅크로 전환하고 이런 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 금융기관이 공이 다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현재의 어떤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식, 즉 어떤 것들을 좀 더 표준화시켜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료를 벡터 값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풀었던 그 함수 방식이 아닌 행렬 방식에 의해서 어떤 지금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이전하는 과정처럼 그런 것들이 좀 더 디지털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회에 들어와서도 충분한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미 지금 취준생들은 그런 걸 충분히 저는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협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는 제가 은행장으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전 산업 또는 국내 은행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많이 앞서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양재동에 가면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같이 디지털 협업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많고 현재 우리도 하고 있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CBDC 중앙은행에서요 디지털 커런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내가 문과다 이과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트렌드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고 사회를 분석하는 툴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도 있고 미리 준비했다면 충분히 더 좋겠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세대도 요새 MZ 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Z 세대. 네. 그게 이제 그 밀레니엄과 그다음에 Z 세대를 네. 합친 그건데요. 저 때만 해도 X 세대, 그러니까 네. 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제 네. 세대들이 나오기 네. 시작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신입 직원, 그러니까 신입 회원들의 어떤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좀 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네. 좀 인상 깊었던 얘기나 직원이 있었으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세대 구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 캐릭터, 그리고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덕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X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개성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그 주된 세력들의 그 변화를 바꿔주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고요. 그들이 MZ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은행장으로서 당연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해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MZ세대들이 뭐 제가 우리 딸이 90년생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이 그래서 충분히 평상시에 대화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 하면 된다, 뭐 전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가치라고 한다면 MZ 세대들은 내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남은 여가도 내 개인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성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획일하게 이렇게 된 것보다는 개별적인 보상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걸 떠나서 같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몇 주 중단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뭐 그 세대들을 좀 불러 모아서 이렇게 좀 아침에 뭐 햄버거도 먹으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 그런 인재들이 우리 농협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금융 또는 농협의 방향성도 아주 건전하게 잘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은행장님도 그랬지만 취업을 앞두거나 아니면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네. 그다음에 막연한 기대, 네.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동료가 먼저 취업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저는 그러면 도태되나 뭐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우리 미생들을 위해서 그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세대를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자기 목적과 자기의 방향성을 갖고 노력한다면은 좋은 결실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달인이 되기까지 정말 10년, 20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아마 닥치고 있는 상황들이 주변 상황과 비교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에 스포츠를 좀 했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를 했는데 네. 이게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 선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승점을 갈 때 저보다 앞서가는 친구도 있었고 뭐 뒤서는 친구도 있었고 뭐 그랬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내가 평상시 연습한 대로 그대로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니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떤 게임에서는 내 앞서가던 친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가끔 실격하는 친구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초심, 자기의 마음가짐을 굳이 주변 환경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의해서 굳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먼 날 어떤 행복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실현된 거에 가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게 좀 별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예. 앞에 있는 선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 실격도 할 수도 있다는 예, 농담이고요. 예. 끝으로 은행원으로 한 몇 년 계셨죠, 이제? 저 올해가 33년째입니다. 예, 33년 동안 계시면서 예.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매력에 좀 빠져달라 이렇게 한번 권유의 메시지 한번. 매력이요. 은행원으로서. 예, 매력. 은행원으로서. 금융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꼈던 것들은 정말 내 자산을 소중히 번 자산을 갖다가 우리 은행에서 잘 저희가 관리해줘서 좀 더 그분에게 혜택을 많이 돌려드리는 것들이 보람이었다면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농협 거래를 통해 갖고
사업을 성장하고 엄청난 성취를 가졌을 때 정말 많은 보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의 사회적인 만족을 극대화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서로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이라는 업이 마치 딱딱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인재가 우리 농협에 많이 들어오셔갖고 그 역량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뿐더러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취준생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내시고 우리 농협은행에 적극 도전하셔갖고 농협은행이 앞으로 100년 동안 함께하는 농협이 되는데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은행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요. 네. 뭐 더 첨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 아시아투데이가 준비한 CEO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농협은행 등 은행권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준 농협은행의 권준하 행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